네, 이번 주 주제는 좀 많은 분들께서 좀 혼란이 있으실 법한 요즘 이슈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사라진 금매물이 사라졌다. 금매물이 사라지면서 일부 지역이 뭐 부동산이 뭐 3억에 올랐다, 6억에 올랐다. 이제 막 상승 아니야? 지금 저점 아니야? 막 이렇게 막 흥분 상태이신 분들도 많이 상담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또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좀 부정적인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따른 우리가 오늘 제대로 이 부분을 좀 파헤쳐서 시청자님의 고민을 오늘 덜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근래 이제 부동산이 급격히 하락하는 게 아닐까, 또는 이제 급매물이 많이 나왔다, 이런 기사들 굉장히 좀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7주 연속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혹시나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는 과연 저점일지 고점일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점이면 사실 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짧게 전문가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최근 기사들 보시면요. 네, 최근 기사들에 따른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강의 내용 같이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뭐 2달 만에, 뭐 1달 만에 뭐 3억이 뜨고 6억이 떴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 오른 지역을 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보시면 뭐 강남 3구 지역 위주로 좀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다 오른 게 아니라 일부 지역이 올랐다.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이 강남이 올랐기 때문에 다 오른다라고 하는 건 약간 섣부른 판단이 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른 것에 대해선 올 초 대비해서 오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 부분이 다른 지역까지 오르냐, 이걸 좀 본다고 했을 때 급매물이 지금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급매물이 왜 사라졌는가? 급매물이 뭐 엄청 많은 게 엄청 다 소진됐다라는 걸 떠나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좀 더 줄어들게 되면서 이 다주택자 분들 또한도 역시 급매를 또 내놓을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좀 같이 맞물려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급한 아주 급한 매물만 거래가 된 거지, 이 나온 물건들이 다 거래가 된 건 아니라는 걸 시청자님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의 집값이 뭐 하락세가 둔화가 됐고, 뭐 선도 아파트들 또한도 역시 보합이 되면서 이제는 오름세이지 않나. 그래서 급한 물건만 우선 소진된 걸로 시청자님들이 먼저 해석을 하시고요. 더불어서 정말 일부 지역이 부동산이 호가가 오름세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특히나 많이 흥분이 되시는 건 거래량이 올랐다. 그래서 뭐 작년 뭐 몇백 건밖에 안 됐는데 1000건이 넘었어요. 2000건이 넘었어요. 3000건 갑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제가 강의 좀 후반부에 좀 더 거래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거래량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좀 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섣부르게 예측 판단하기에는 솔직히 좀 약간 이른 시기다 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먼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 부동산 콜센터를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주택 투자를 판단을 언제 하는가에 대해서 판별하실 수 있는 기준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좀 더 빠지는 시점에 하셨으면 하는 저의 좀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겠지만 없잖아 지금 금리 부담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2년 전에 뭐 1년 전에 이 저금리 때 뭐 대출을 받던 뭐 분양을 하셨던 분들께서 이런 중도금 대출을 받고서 금리가 또 올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 PF라든가 뭐 지금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아직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좀 많고요. 그래서 금리가 좀 더 빠지고 나서 주택 투자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래도 나는 주택 투자를 하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위 입지, 비싼 지역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들이고, 더불어서 뭐 강남 3구 같은 지역에 우리가 굳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 주택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또 하나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건, 지금 국가에서는
항상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 부동산 개발을 항상 도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때도 80년대 때도 그리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금 3기 신도시까지 계속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청약과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보실 수 있는 게 현재의 올바르게 좀 바라볼 수 있는 투자 방향이라는 걸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신 상황에서 급하게 시장을 바라보실 건 없고요. 지금 일부 이 서울의 이런 아파트 매매 가격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이 송파구라든가 뭐 동작이라든가 수원 영통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는데 과거에 지금 부동산 하락 시장 속에서 기본적으로 30에서 50%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오르고 나서 너무 빠지면 자동, 반자동 이런 반동에 의해서 또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기본적으로 강남 3구라든가 용산구 빼고 규제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많이 완화가 됐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라고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 그리고 2022년 부동산 냉각기에서 그때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자 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대기를 했던 수요가 2023년 초반에 올라와서 거래량이 좀 올라올 수 있던 부분, 더불어서 금리가 계속 오를 게 아니라 금리가 좀 동결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또 투자를 생각하시고자 하시는 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소폭 반등의 좀 분위기 장이 형성이 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다는 거. 그럼 이 이후에 지금 시점에서부터 앞으로 더 오르기 위해선 추가 매수자분들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추가 매수자분들이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반신반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격만 보고서 너무 누군가 기사에서 얘기하는 제3자가 얘기하는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라는 이 착각적인 이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주택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기엔 좀 약간 이른 시점이니까 시청자님들은 우선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급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서 조금 더 시장의 정확한 정보, 냉철한 시선을 가지고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